사흘 전 전남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또 예고된 주말 비 소식에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던전 1,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가 영광과 고창에 이어 한평에서도 주민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2024 전남 독서 인문학교 학생들이 인문학에 기반한 주제별 국외 캠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방문지로는 독일을 찾았습니다. 목포에서 성범죄와 강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 생활을 하던 지명 수배자가 공소시효를 4년 남기고 검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짧고 강하게 내리는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만들어지는 작은 규모의 저기압 때문인데요. 현재 기술로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지하차도 입구에 설치된 차단 시설입니다. 진입 금지라고 적힌 빨간 차단막이 내려와 입구를 막습니다. 주말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시설 점검에 나선 겁니다. 지하차도의 수위가 15cm 도달 시에 자동으로 차량의 진입을 막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말에 비 예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점검차 오늘 오전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주말에도 광주 전남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 역시 사나흘 전 진도와 완도, 해남 등 전남에 물폭탄이 쏟아질 때처럼 국지성, 야행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내일 새벽부터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쪽에 건조하고 남쪽에 더운 공기가 만나면서 규모가 작은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하고 있어 특정 지역에만 비가 짧고 강하게 내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규모 저기압의 특성상 수시로 발생과 소멸을 반복하다 보니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그 크기도 작기 때문에 수치 모델에서 예측 성능이 떨어지고 또 변동성도 많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내리다 오후부터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부터는 체감 온도가 31도 내외로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사흘 전 시간당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던 진도에서는 나흘째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예보된 피해 수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1시간 만에 최대 103.5mm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집중됐던 진도군. 30가구가 물에 잠겼던 진도 임회면의 한 시골 마을에 다시 가봤습니다. 사흘 전 폭우로 나무로 된 천장이 갈라지면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80대 노인이 잡동사니가 뒤섞인 집에서 제 키만한 물건을 들어 옮기고 빗자루로 바닥을 연신 쓸어냅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아들 집까지 오가며 흙범벅이 된 그릇을 설거지해보지만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다 했어 지금 어저께 하루 종일 이거 다 잊혔대 다 잊히고 아유. 이웃집에 홀로 사는 어르신도 허리까지 들어찬 물에 홀딱 젖은 장판을 걷어 말리고 못쓰게 된 벽지를 뜯어냈습니다. 벽에 칠한 페인트가 습기에 온통 들뜨고 바스라지면서 집안 전체를 도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저 웬만한 거 다 버리고 저 침대 같은 거 저 뒤로 떠나가서 못 치고 있어. 어저께도 많이 말렸는데 말렸어도 이제 어떻게 저거 정리를 해야 하는데. 마을 주민 200여 명 대부분이 60대에서 80대 고령층인 시골 마을. 나이가 들면서 이곳저곳 아픈 터라 다시 또 큰 비가 내리면 안전하게 몸을 피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나는 걸음을 다 못 걸어요. 이 짝대기 짚고 어쩌러 간 거예요. 나오라고 막 방송하겠어요. 119에서. 걱정이죠. 걱정이 많이 되죠. 비 오면. 지난 15일부터 나흘 동안 전남 지역에서 주택 294채가 잠겨 85명이 대피한 가운데 20여 명은 아직 마을 회관 등에 남아 있습니다. 방이고 백화트가 안고 쓰레기고 다 어저께 다 쓸어갔어. 이상 온다고 했다가 없어져. 주말에도. 집안 내려앉아볼까 하면서 이제 객정되지. 주말에 또 장맛비가 예보된 만큼 수해가 남긴 상처가 더 벌어질까 봐 이재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김현우 전남지사는 오늘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갖고 산사태 취약 지역, 사전 대피 등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지사는 20여 명의 주민이 산사태 대비를 위해 마을회관으로 대피해 있는 영암 모정마을을 찾아 주민들을 격려하고 취약 지역의 추가 침식 여부와 배수로 정비 상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사태 예측 정보 수신 직후 주민들을 사전 대피시키고 있다며 올해 700여 명의 주민들이 미리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공청회가 영광과 고창에 이어 한평에서도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한수원은 오늘 한평국민체육센터에서 한평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한평군의 일방적인 대관 취소 통보로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한평군은 주민 반대 의견 등을 수렴해 어제 한수원에 취소 통보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한빛 1, 2호기는 각각 2025년과 2026년 수명이 완료되는 가운데 한수원은 수명 연장을 위해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024 전남 독서 인문학교 학생들이 인문학에 기반한 주제별 국외 캠프 일정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첫 방문지로는 독일 민주주의의 출발지이자 대문호 괴테를 낳은 철학의 고장 프랑크푸르트를 찾았는데요. 정의와 용기에 대해 저마다 고민을 시작한 전남 학생들의 여정에 안준호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독일 금융의 수도로 불린 만큼 중심적인 경제 도시로 알려진 프랑크푸르트. 전남 독서 인문학교 학생들이 프랑크푸르트의 고시청사가 위치한 레머 광장에 모였습니다. 정의의 여신상을 바라보며 각자의 정의에 대해 떠올린 학생들은 교육의 공정성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같은 교육, 같은 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으로서 채울 수 있는 그런 교육 말고 공교육으로서도 같은 권리들, 배움의 권리를 세계적인 대문호 괴테의 생가에서 인문학적 고뇌의 발자취를 따라간 학생들. 진로 고민이 많은 학생들에게 괴테의 철학은 또 하나의 자극이자 위안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독일어를 관련된 직업을 진로로 갖고 있는데 이 괴테의 작품이 현대 독일어 규범 설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괴테의 집을 방문하고 제 진로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고민과 망설임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전에 괴테 파우스트에서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라는 구절 속에서 뭔가 망설임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일부라는 것을 1960년대 열악한 한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로서 파견왔던 파독 노동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선 당시 노동자들의 사명감과 희생 정신에 대해 배우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그 밑바탕에는 소중한 예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하 1000m 독일의 수많은 병동에서 한국인 강부 간호사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깊은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당시 일하셨던 파독간호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받아서 저도 사명감과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9박 11일의 국외 캠프 일정 중 방문한 첫 도시에서 정의와 용기, 헌신을 배우게 된 학생들. 괴테의 철학은 물론 경제 발전을 위한 희생에 대해 생각한 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한 용기를 키웠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역의 위기, 인구 소멸의 시대, 지역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역의 현안 해법, 그리고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도시문헌학자의 눈을 통해 들여다봤습니다. 허연주 앵커입니다. 도시문헌학자인 김시덕 박사는 우리나라를 3대 메가시티로 구분했습니다. 대서울권과 동남권, 중부권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망이 연결되는 대서울권이 있고 그리고 포항부터 여수, 순천, 광양까지 이어지는 동남권이 있고 대전, 청주, 세종을 중심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중부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광주를 잇는 노선은 3대 메가시티에 속하지 못한 어두운 소권역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구가 폭증한다든지 사업이 번창한다든지 산단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가능성은 크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것은 이 소지역주의가 굉장히 강해서 이 내부에서도 몇 가지 문제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해결 전망이 안 보인다는 것들이 이 전남 서부 서권의 미래를 좀 저로 하여금 어떻게 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새로운 해법과 공존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직설을 쏟아냈습니다. 그 강경함을 꺾을 만한 요인을 광주시가 제시를 못하고 있다 생각해요. 그건 광주분들 만나보면 그 전라남도 다른 지역에 왜 이렇게 안 받은지 이유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시군 통합을 위해서는 목포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출발해야 하고 새로운 도심을 개발하는 확장 전략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느끼는 게 아직 인구 감소에 대해서 절박감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정말 절박감 느끼면은 이미 준비 좀 해야 돼요. 관광 등 이미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의 집중과 지역 위기,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뼈를 깎는 변화만이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와 함께하는 특집 대담, 도시문헌학자 목포를 말하다는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50분 동안 방송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목포 MBC와 국립목포대학교는 글로컬 교육과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수준 높은 교육과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송출함으로써 시공 간의 한계를 넘어 교육 문화 콘텐츠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런 폭우 등 전남에서도 비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내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회 강정일 의원에 따르면 전남에서 올해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 설치를 예고했던 10곳 중에 장성 1곳만 장마철 전에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설은 지하차도 내부에 물이 15cm 이상 차오르면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해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로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전체 지하차도 중 20%인 4곳에만 설치됐습니다. 공소시효를 4년 남긴 성범죄 중요 지명 수배자가 범행 18년 만에 주민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어제 특수강간 혐의 등을 받는 54살 김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목포시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강간과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난 17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김 씨를 알아본 한 시민의 제보로 검거됐습니다. 오늘 오전 4시 20분쯤 신안군 지도배 한 돈사에서 불이 나 2동을 태우고 돼지 12,000마리 가운데 5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축사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역 앞에 위치한 목포 MBC 신사옥 앞에서 오픈 스튜디오 버스킹을 뜻하는 모여라 오버 음악 토크 공연이 내일과 모레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지난 5월에도 2차례 진행됐던 모여라 오버는 목포 MBC 오픈 스튜디오에서 다양한 장르의 로컬 뮤지션과 목포를 찾는 관광객, 지역민이 함께 만드는 무대를 라디오 방송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여라 오버는 목포 MBC 라디오 102.3MHz와 유튜브 목포 MBC 가요센터 채널에서 생방송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제 장흥군 산지 거점 유통센터를 방문해 김 유통시설 운영 전반을 확인했습니다. 강도영 장관은 공장 현황과 가공 유통 시스템 등 전반 사항을 점검하고 김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장흥군은 김산업진흥구역 공모사업에 2024년도 사업지로 선정돼 총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친환경 김 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목포대와 전남 도립대는 최근 통합추진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대학 통합추진 기본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조명래 도립대 총장은 기본 원칙에 통합대학의 형태와 행정 조직, 통합 후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 교직원과 학생 보호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적위원 24명 중 23명이 참석해 참석자 전원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대와 도립대 통합추진위원회에는 양대학 총장과 교수, 직원, 학생 대표 등이 대학별로 12명씩 참여하고 있습니다.